인터내셔널 경제포커스 김종빅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가슴 따뜻한 소식으로 시작하네요.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성금 모금이 진행 중인데 지금 경주에서는 울림이 큰 성금 전달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주시뿐만 아니라 경북 동해안 지방자치단체들, 이거는 영남권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성금을 내는 분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들이 다 소중하고 따뜻하고 다 귀한 마음들일 텐데, 이번에 특히 경주에서는 이 폐지를 수집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이 성금 10만 3,830원을 기탁을 해서 이렇게 좀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잇는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형편도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 네. 본인도 어려우면서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처지를 자신의 일처럼 이렇게 여긴 그런 따뜻한 마음씨에서 시작된 그런 선행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또 전해드립니다. 네, 정말 폐지를 수집해서 받는 돈이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경주시에 따르면 11일 날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경주시 성건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르신이 찾아오셔서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직원들에게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써달라 이런 말씀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 봉투 안에는 현금 10만 3,830원이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이 주민을 파악을 해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또 당뇨나 여러 가지 또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본인의 생계도 이렇게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인데, 골목이나 공원, 재래시장 이렇게 돌면서 폐지를 모아서 이 마련한 성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르신은 이 산불로 무너진 집터와 또 울고 있는 이웃들을 보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내 손으로 직접 모은 작은 성의가 누군가에게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런 바람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경북 북부 지역 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자 지원에 전액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소중한 성금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은 경주경찰서가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를 압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연이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1일 날 음주운전 13번, 무면허 운전 8번 하다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 남성 한 명에 대해서 경주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고 또 자동차를 압수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11일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해온 50대 2명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이들이 운전한 자동차 2대도 따로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3월달, 4월달 합쳐서 벌써 3번째 차량 압수입니다. 네, 이번에 압수한 차량 운전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습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2명인데요. 50대 1명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7번, 무면허 운전 8건 이런 전력이 있고 또 2번에 걸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79% 이상 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이번에 음주운전으로는 3번째인데 적발된 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2% 상태로 또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에 대한 압수 기준 작년부터 강화가 됐다고 하는데, 중대 음주 사망 사고 또 최근 5년간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최근 5년간 3번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재범 위험성이나 또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동차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까지 총 3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차량을 압수하는 등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경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말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데 최근 경주시의 간부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도
되면서 공직기강 해이 논란도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음주운전도 있었고 5급 공무원 중에 또 그 해당 한 과의 과장하고 주무관이 멱살잡이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잇따라 일어나면서 이 공직기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지난 5일 날 건천읍에서 음주 상태로 경시의 한 지역 면장인데요.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당일날 산내면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고향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생활하는 곳으로 돌아오다가 오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비틀거리는 것을 목격한 주민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고요. 또 지난 1일에는 경시 간부 공무원 과장 한 명하고 그 해당 부서 주무관 한 명 간의 몸싸움이 업무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그 과장이 주무관의 멱살을 잡는 이런 멱살잡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주무관은 과장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업무 관련 논쟁이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멱살잡이로까지 이어지고 또 그게 또 경찰에 고소까지 하는 걸로 보면 부서 내의 분위기가 좀 상상 이상인 것 아니냐 이런 추정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경주시 전역에 지금 소나무 재선중병이 확산된 가운데 경주 남산에서는 문화재훼손 논란이 이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주 남산은 경주 역사유적지구에 포함이 돼서 세계문화유산의 한 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경주 남산에서 소나무 재선중병과 관련해서 훼손 우려가 알려진 것은 최근에 용장계 약사 열애좌상이라고 해서 현재 요건 비지정 문화유산인데요. 그 문화유산 인근에서 재선충병 고사목을 벌목하는 과정에서 나무 일부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불의 어깨와 허리 등을 이렇게 충돌한 것이 일부 언론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알려졌고, 그래서 경주시에서도 현장 확인을 했더니 보도가 사실이더라. 이 약사 열애좌상 반경 5m 이내에 고사목 5그루를 벌목한 뒤에 운반하기 용이하도록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일부 벌목된 나무가 이 석조 열애좌상의 어깨 등 3곳 이상을 충돌하는 나무 껍질이 묻어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문화재 훼손으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천만다행은 않았지만 자칫 멀쩡한 문화재였으면 또 엄청나게 큰 또 논란이 일 수도 있었지 않겠냐, 이런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경주시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예, 경주시에서는 일단 경주 남산에서 감염목 처리나 방제 작업하는 전체 업체가 한 7개 정도라고 합니다. 업체를 대상으로 매일 작업 전 안전교육 그리고 문화유산 보호교육을 실시한 뒤에 작업을 진행하고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사진을 작업 일지에 반드시 포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또 감리나 현장 담당 공무원이 현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등 현장 확인 활동도 좀 더 철저히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 또 현장 확인으로 이 벌목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얼마만큼 예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경주 남산이 남산 전체가 신라시대 불교 관련 문화유산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한 60곳이 넘는 계곡이 있고 이 계곡들을 따라서 수많은 절토와 석탑, 석불, 또 바위에 새긴 부처 이런 불교 유적 유물이 산재해 있는 곳인데, 근데 또 동시에 그러면서 또 소나무가 전체가 또 소나무가 많기로 유명한 산이기도 해서 남산 전체 지역이 지금 재선충병에 감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 현재 또 4월 말까지 목표로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 현장 확인만으로 얼마만큼 예방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은 들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좀 철저하게 사전 교육도 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런 기대죠. 네, 경주 남산에 대한 방제는 그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 이 남산지구만 경주시에 따르면 56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4,000여 그루의 감년목 제거를 하고 그 훈정 처리도 하겠다. 4월 말까지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40만여 그루에 대해서는 예방 나무 주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 주사할 면적이 무려 390헥타르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주 남산의 그 방제 작업에 현재 7개 업체가 지역을 나눠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현재 한 작업 공정은 한 80% 정도라고 합니다. 네. 지금 경주시는 전 지역이 소나무 재산충병 피해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경주가 뭐 굉장히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사목이 작년 10월 달에 원래 이제 그 겨울 지나면서 방제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고사목이 한 110만 7천여 그루에 달한다. 그래서 이걸 전부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1,410억 정도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시는 올해 그 소나무 재생충병과 관련해서 확보한 예산이 이 국비 163억을 포함해서 총 3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작년에 1년 예산이 한 150억 정도라고 하니까 그 150억이 두 배가 많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건 이제 에이펙 올해 가을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에이펙 정상회의 장소가 보문관광단지잖아요. 이걸 여기로 통하는 뭐 예컨대 경주 IC에서 보문관광단지, 또 KTX 역에서 보문관광단지, 또 남쪽 외동 쪽에서 경주 보문관광단지로 들어오는 이 주요 동선 주변의 국립공원 지역이라든가 사적지 주변 그 도심 경관 지역, 또 확산 저지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작년에만 해도 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22,700그루 정도의 피해목 제거를 했고요. 올해는 1월부터 4월 말까지 한 26만 그루의 피해 고사목 제거하고 또 795헥타르의 분포해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 주간의 경주 소식 김종득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